네, 안녕하세요. 리더스 아카데미 팀의 임선혜입니다. 여기 참가하신 분들께서 아마 내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임원, 네, 또 팀장,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 계층의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넷에서, 휴넷 특히 리더스 아카데미에서는 전체적인 교육 체계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체계 안에서 우리 기업의 맞춤형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넷 CEO, 임원, 또 팀장 전체 교육 체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 이상의 리더 계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에서는 터닝포인트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한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임원, 특히 지금 신임 임원으로서 필요한 나유닉스 전이, 그리고 임원이 되고 나서 임원의 어떤 경영 지식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MBA, 그리고 임원의 리더십,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리더십 스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마이 리더십 플레이북을 통해서 나의 리더십의 어떤 원칙과 행동 양식을 계속해서 꺼내보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리고 방금 저희 센터장님께서 휴넷 CEO 멤버십 설명드렸죠. 그래서 데일리로 계속 구독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 지식의 가장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혜의 샘, 위즈덤 스프링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깔 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혜의 샘은 저희 팀의 뒤 세션에 이효나 수석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된 체계를 말씀을 드려도 저희 기업의 맞춤형으로 하고 싶어요. 저희 기업의 리더상과 또 인재상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계획 또 교육 체계를 맞춤형으로 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굉장히 좀 헤비하게 컨설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전에 우리 기업의 현황과 또 진단을 통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계층 또 가장 니즈가 많은 그런 교육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학습 플랫폼 기반으로 인재상과 또 리더상을 토대로 해서 역량 모델링 또는 스킬 모델링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저희 휴넷에서 자랑할 만한 부분이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에 적합한 컨텐츠 또 오프라인에 적합한 컨텐츠를 잘 설계해서 유기적으로 그 장점들을 잘 접목해서 우리 구성원들 육성에 도움을 드리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과 또 이 교육이 정말로 효과성이 있는지 교육 전체적인 성과 체계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휴넷 CEO 이그제큐티브 MBA가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여정 동안 우리 임원분들의 경영 지식 함양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경영 지식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리더십 발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 니즈를 반영해서 휴넷 CEO 이그제큐티브 리더십 스쿨을 런칭을 하게 됐었습니다. 임원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고 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 임원의 역할과 임원의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직면에 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잘 의사결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임원의 역량으로서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원의 요즘 직급 통합으로 인해서 임원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또 임원 굉장히 외롭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어디다가 고민을 토로할 데도 없고 또 굉장히 정보가 적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체계적으로 임원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임원 리더십 교육을 체계화하기 전에
임원에게 요구되는 요즘 특히나 이런 변화 환경 속에서 또 불확실성 속에서 임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은 무엇일지에 대한 니즈를 먼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로셀 교수가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나 전략적으로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그 역량, 그리고 사람 육성하는 부분, 또 조직 관리하는 부분, 또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산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의 로셀 교수가 한 10가지 정도의 리더십 역량을 임원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또 발췌를 해놨고요. 저희가 또 ATD의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특히 임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성격과 또 본질과 스타일로 또 구성을 해놨습니다. 특히 진정성이 있는 리더인지, 또 굉장히 겸손한 그런 임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또 본질적으로 얼마나 아까 위스덤 스프링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운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저너리한지, 또 침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임원으로서의 어피어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작용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 ATD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조화를 해놨고요. 또 CCL에서는 리더십, 특히 이그제큐티브 리더십에서는 효과적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부분, 또 요즘 리질리언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회복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임원분들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휴넷만의 리더십 역량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조화를 했습니다. 특히 임원분들 사업적인 측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미래 관점에서 어떻게 잘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 또 미래의 변화에 잘 센싱해서 우리 회사의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구성원들이 계속 육성되고 성장하고 그게 조직 성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 관리 측면까지, 그래서 3가지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번 리더십 같은 경우는 온라인 렉처로 각각의 3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또 현업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케이스 스터디하면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그룹 코칭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분들끼리 같은 관심사, 또 현업의 이슈들을 같이 해결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현업에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원 리더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그룹 코칭까지 유기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고의 교수진을 섭외했습니다. 임원 리더십의 온라인 렉처를 보시면 이분을 여기서 만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21명의 최고의 교수진, 그리고 각 과목별 3개의 과목인데 각 과목별로 15개씩 핵심 토픽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접목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핵심의 지식, 내용을 학습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각각의 케이스 스터디, 또 현업의 이슈들을 같이 해결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러닝형의 그런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개월 차에서는 크리에이팅 퓨처로 미래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적인 관점, 그리고 미래 변화를 센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또 비즈니스 아큐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1개월 차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주 동안 15개 핫 토픽을 들으시고 마무리쯤에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들으셨던 학습 내용을 디브리핑 받으시고, 그리고 오프라인 내용을 통해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차, 3개월 차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는 그룹 코칭으로 우리 같이 좀 이슈나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임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 코칭 형식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차에서는 리딩 피플,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사람 관리,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인터퍼스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관계 관리 스킬, 또 요즘 특히나 떠오르는 관점이죠. DEI, 다양성,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우리 조직에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데 접목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세대 통합이죠. 갈등이 아니고 세대 통합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2개월 차에 들어 있습니다. 3개월 차에는 조직 관리입니다. 리딩 오르가나이제이션이고요. 여기서는 특히 경영자로서의 역할, 조직 관리, 그동안 나는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의 조직을 관리했다면 굉장히 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온라인 렉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그 온라인 렉처에 대한 부분을 디브리핑 받으시고,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망라한 탑티어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팅 퓨처에서는 김원수 교수님, 또 송재영 교수님, 또 이동현 교수님 등등의 그 미래 관점에서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임원으로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래의 우리 기업의 먹거리를 어떻게 센싱하고 또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크리에이팅 퓨처에 들어있고요. 지금 리딩 피플에서는 윤석하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 노현탁 교수님 등등의 관계관리뿐만 아니라 DI 관점에서 조직을 좀 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을 더 육성시키고 또 조직 성과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 리딩 오르가나이제이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관리적인 측면에서 특히 윤정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목적 지향의 조직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과목별로 여기 그 모든 교수님이 여러 개의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대 송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략 수립의 대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략 수립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 주시고, 김원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략 실행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김양민 교수님은 비즈니스 아큐면, 비즈니스 감각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각각의 교수님들의 핵심 연구 분야들을 강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고, 그리고 맞춤형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골라서 들으실 수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의 그림자가 아닌 도전과 성장의 조력자여야 합니다.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조언. Executive Leadership School, Creating Future. 지금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분법의 오류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의 전략 수립은 미래가 예측 가능한 그런 과거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전략 수립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경영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극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임 이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컨틴전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영자에게는 협력이든 경쟁이든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감정을 자녀 범주로 취급해왔습니다. 감정이 심리적 상태가 아닌 신체적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영상 보셨죠? 영상은 방금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요. 임원 리더십,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에 크리에이팅 퓨처에 각각의 토픽을 조금 더 좀 잘 보시라고 짧게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임원의 리더십, 특히 MBA뿐만 아니라 리더십 영향력을 어떻게 더 발휘할 것이냐 해서 Creating Future, Leading People, Leading Organization 이렇게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신임 임원을 위한 9weeks 전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니즈 분석이나 또 고객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임원 교육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임 임원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신임 임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임원으로서 빠르게 트랜지션하고 나서 바로 성과에 연결이 되어야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기업에서 또 회사에서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측면입니다. 특히 임원분들 교육에서 고위 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임원이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을 얼마나 빠르게 트랜지션 하느냐 이 부분이 기업의 성과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신임 임원 과정을 저희가 또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임 임원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신임 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임원분들 또 그리고 다양한 업에 계신 임원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리얼 보이스를 이제 살펴보면 가장 지금 그 고민이 무엇이세요? 신임 임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그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에 저 위에 있는 저 위의 상사, 특히 저보다 더 위에 있는 CEO나 아니면 전무님, 부사장님 등등의 그 임원들, 나의 그 상사와 어떻게 관계 형성하고 성과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고민이에요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었던 그동안 굉장히 작은 조직을 운영했지만 굉장히 사업부 단위로 이제 조직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나만의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있을까? 나 이번에 신임 임원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자부심 뿜뿜한데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고 또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 임원의 니즈를 듣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을지 특히 그 리더십에 대한 포커싱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의 목표, 리얼 보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빠르게 트랜지션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팀장으로서 기능 단위의 어떤 리더로서 굉장히 잘 해왔고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승장구해왔는데 이제는 나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존의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로 빠르게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트랜지셔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그 조직 단위가 굉장히 커졌고 또 나와 관계된 또 우리 그 사업부와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안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팀의 그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그 대단합니다. 이런 그 팀의 역학, 조직의 역학을 어떻게 나에 맞게끔 내가 더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설계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환 전략 수립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리더십, 특히 나와 관계된 또 우리 조직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우리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세 번째는 팀 역학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션 전략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임 임원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영향력, 나의 존재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역할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역할에서는 너무 많은 변화와 너무 다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서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량입니다. 이 역량은 액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구성을 해놨는데 사실 역량이 발현되는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가져야 할 역량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와 매우 다른 그런 조직적인 관점 또 팀 역학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역량과 행동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모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유닉스 전이가 9주 안에 빠르게 트랜지션 하실 수 있게끔 매주 하나씩 최고의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신임 임원을 위한 나유닉스 전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임원에 대한 부분, 역할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팀 역학, 조직 역학을 잘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정으로서의 임원입니다. 사실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우리 그 신임 임원들은 빠르게 트랜지션 해야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너무나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긴 여정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지금 지점에 놓여 있는지 이 지점에서 내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관점을 먼저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정으로서의 임원 그리고 내가 임원이 됐는데 그동안 역할에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 역할에서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나의 발전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조직의 발전으로 이게 전환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임원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자기 관리하고 이거를 헤빗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한 내용이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역할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그리고 그 목표 지향이 아니고요. 좀 더 사명 중심으로 그리고 목적 지향으로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원으로서 역할 인식하는 거.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변화의 속도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어떻게 역량을 쌓고 발휘할 것인지 특히 사업 성과를 먼저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임 임원들은 가장 중요한 니즈가 오래오래 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 성과 퍼스트. 그 다음 성공하는 임원하고 실패하는 임원하고 행동은 매우 다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성공하는 임원과 행동 그리고 실패하는 임원의 행동이 뭐가 다르고 나는 성공하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사람 중심, 그동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사고에서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일지 이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이런 측면에 시스템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임원 정도 됐으면 나만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언러닝하고 새롭게 학습하는 이런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만의 어떤 팀, 조직으로 역학을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실험실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보자라는 출발하는 다짐 그렇게 9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유닉스 전이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하나씩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번 주는 역할 인식에 대한 부분이지 그래서 역할 인식을 해보고 그 컨텐츠를 보고 나서 각각의 퀘스트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임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공식화하지 이런 퀘스트를 보내드리고 그 퀘스트에 대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나만의 리더십 플레이북에 저장해 놓는 그래서 이 3단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 영상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2개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임 임원분들이 알아야 될 리더십의 어떤 메커니즘, 그래서 신임 임원으로서 지금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공 방정식 그리고 신임 임원으로서 실천해야 될 포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컨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컨셉은 굉장히 색다릅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지만 이론의 방에서는 리더십의 메커니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동안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지만 실제 임원의 경험도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경험이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론의 방 그리고 경험의 방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원으로서 성공하시는 두 분의 임원을 모시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실제 행동을 해보니까 정말 성공하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렸지만 임원 정도 되면 나만의 리더십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주 동안 각각의 퀘스트와 연계된 리더십 액션 플랜을 나만의 어떤 다이어리처럼 넣어놓고 본인의 리더십 원칙을 구성하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위기의 순간이나 또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나 또 리더십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계속 나만의 지침서로 꺼내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신임 임원을 위한 나유닉스 전의는 특히 빠르게 트랜지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임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임을 위해서 사업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성공하는 임원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9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그 컨텐츠들을 그러니까 교수님만의 강의가 아니고 실제 임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론의 방과 컨셉의 방이 잘 연결돼서 보실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 플레이북을 통해서 나만의 리더십의 원칙을, 임원으로서 원칙을 구성해서 위기의 순간이나 또 리더십 영향력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터닝 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로서의 그 계층에서 임원분 당연히 중요하죠. 신임 임원 너무 중요하고 또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리더십 너무 중요한데, 요즘 특히나 그 기업에서 가장 니즈가 많은 계층이 팀장입니다. 왜냐하면 팀장이 중간 그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그 성과 또 기업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터닝 포인트, 휴넷만의 리더십 모델인 터닝 포인트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이 런칭이 됐고요. 저는 오늘 그 내용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기 공개 강좌를 했습니다. 1기 공개 강좌를 4개월 여정 동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그리고 터닝 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 그 공개 강좌를 보시고 기업 맞춤형으로 니즈가 있으셔서 맞춤형 설계에서 나온 성과,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강좌는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저희 입학식을 했고요. 이때 사전 진단 하시고 입학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월 여정 동안 어떤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랩업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안내해 드렸고, 여기 4개월 여정 하셨습니다. 굉장히 여기 40명이 들어오셨는데요. 40명 이분들이 너무 빡세다. 그렇지만 너무 의미 있었다. 이따가 후기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잘 짜여진, 잘 설계된 내용들이 처음에 생각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조직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관계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려면 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4개의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연결이 잘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학습하시고 나서 오프라인 워크샵,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내용 학습하시고 오프라인에서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실습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잘 연결됐다라는 부분에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40명이 오프라인 워크샵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직접 참석을 못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줌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저희 전용 학습창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진도 관리, 그리고 전중 맞춤형으로도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주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나 학습자와의 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오픈 카톡방으로 서로 이슈가 있거나,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한 니즈, 또 내용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의해 주시고 저희가 응대해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부분은 라이브로 운영이 돼서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현장감 있게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렸고, 이게 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 과제, 사전에 과제 제출하고 또 현장 과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프라인 워크숍이 좀 힘들었다, 그러나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웰컴 키트, 수료 축하 키트까지 제작해서 굉장히 동기 부여가 되게끔, 또 흥미 유발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 워크숍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8월 9일에 이창준 대표님께서 우리 역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정체성 스토리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됐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관리 워크숍입니다. 여기 김현정 교수님은 심리적 안정감 기반으로 우리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신뢰를 더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강의해 주셨고요. 관계관리의 김태규 교수님입니다. 김태규 교수님 이때 반응 제일 좋았습니다. 그 만족도 평가가 4.9가 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팀장으로서 어떻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이게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팀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더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성과관리 워크숍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동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성과관리의 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온원 미팅 툴 등등 해서 그 툴들을 다 해보고, 또 같이 현장에서 서로의 반응들을 느껴보고 같이 해보는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이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되게 좋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 반응입니다. 좋은 교육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고,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난 차수에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교육이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그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업에 적용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좀 계속 가져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항상 그걸 들었거든요. 그냥 자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출근하면서 마음가짐이 좀 새롭게 다잡히는 것도 있었고, 들었던 내용들이 또 연계돼서 현강으로 이제 들으면서 확실히 이제 현강에서 듣는 게 훨씬 더 좀 다가오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밸런스 있게 교육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깊이 있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교육이고요. 오면서도 저희가 이제 교육이 벌써 끝났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었어요. 같이 오신 동료분하고. 처음 입과했을 때 이거 제안을 받았을 때 이 교육을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 내용이 상당히 좋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겪었던 어떤 일들을 사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니까 교수님들의 강의가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선 동료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촘촘해졌다 그러나, 듣는 자세를 조금 바꾸는 노력을 좀 했고요. 교육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기보다 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듣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추천 당연히 해야죠. 기회가 된다면 제 후배들이 많이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오신 동료분이 교수님 한 분을 저희 회사에 강의 초청을 했어요. 다음 달쯤에 강의를 실제로 와서 하시는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이제 리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 수업을 듣고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있고, 좋은 수업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동안의 변화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성원을 대할 때 제가 계속 단점으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씩 바꾸려고 했던 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런 교육을 잘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추천합니다. 예.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았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특히 온라인에서 들은 내용들, 또 여러 가지 학습된 내용들, 그거를 현장감 있게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또 서로 상호작용하고 또 토론하고 또 교수님들의 어떤 디브리핑을 듣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공개 강좌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문의 주셨는데 공개 과정 이번에 1기 했고요. 내년에 25년에는 4번 정도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 공개 강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바로 공유 드리고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이 저희가 표준화된 내용뿐만 아니라 고객사에서는 또 맞춤형으로 또 원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마다 기업마다의 리더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리더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사입니다. K사 같은 경우는 리더상을 이제 구축을 했고 그 K상에 맞는 리더상의 4개에 따라서 우리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의 내용들을 매칭하고 그 내용들을 온라인으로도 학습하지만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또 팀장님들이 실천한 내용들을 마지막 3차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사 같은 경우에 그 니즈를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K의 리더상을 기반으로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의 온라인 과정, 특히나 여러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개 과목별로 60개의 온라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상이 아무리 리더상이 요즘 다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안에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온라인 학습하시고 나서 오프라인 워크숍 때 더 많은 맞춤형으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진 정형화된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 맞춤형으로 하기보다는 맞는 컨텐츠를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매핑해드리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워크숍, 특히 오프라인 워크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춤형으로 설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 K사의 리더상에 맞게끔 앞에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리더상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온라인 컨텐츠를 디브리핑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니즈에 따라서 맞춤형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또 폭이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 오프라인 워크숍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잘 활용했고 그래서 온라인 학습 들으시고 그 온라인 학습에 대한 내용을 디브리핑 받으시고 우리 K사에 맞게끔 모듈을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점은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정말로 팀장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천 계획을 사장님 앞에서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팔로우업해서 정말로 실천했는지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 이거를 공유하는 팔로우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 온라인 터닝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 온라인 컨텐츠 15개씩 과목별로 총 60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 색깔 칠해진 여기 보시면 언러닝과 학습 민첩성, 또 메타인지와 성장 마인드셋, 또 권한힘, 또 소속감 이런 등등의 K사에서 직접 다 보시고 맛보기로 보시고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선정된 토픽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워크숍은 1자수에서는 실력 있는 리더로 거듭난다. 두 번째는 신뢰감 있는 리더로서 존경받는다. 이런 모듈명까지 선정을 했고 앞에 온라인 학습하시고 나서 언러닝과 또 왜 리더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의 내용은 그렇다면 리더로서 우리 구성원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신뢰를 주는 리더의 특성, 아까 이제 신뢰 기반의 여러 가지 신뢰, 소속감,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이런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실천 포인트와 또 방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팀장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다 넣어서 1차소 오프라인 워크샵을 설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워크샵의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 범위와 폭이 굉장히 깊죠. 두 번째 차수 같은 경우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 번째 모듈 2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리더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온라인 학습 컨텐츠와 연계해서 같이 방법적인 측면을 오프라인 워크샵으로 학습하시고 본인의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설계를 탄탄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천 계획하는 마지막 3차수에서는 실천 계획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약간 이제 그 컨피덴셜한 부분은 저희가 지우고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여기 전체 학습에 대한 이제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리마인드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나는 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나는 현업의 실천의 리더상은 이런 거 하고 싶어. 언러닝 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언러닝을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랑,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장애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시트를 가지고 같이 발표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이 내용을 우리 그 팀장님들이 그 K사의 사장님께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때 여기 평점 보십시오. 그 전체 평균이 굉장히 높고요. 종합적인 측면, 컨텐츠, 강사적인 측면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주요 의견 보시면 사전 학습, 사전에 온라인 학습 듣고 나서 오프라인 워크숍과 연계된 포인트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다. 그리고 타 팀장님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툴을 공유받고 또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라는 부분에 그런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 팀장 리더십 스쿨 저희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에 일거해서 우리 기업의 우리 고객사의 리더상에 맞게끔, 인재상에 맞게끔, 또 팀장님들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성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장 이상의 리더 계층, 특히 내년에 교육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휴넷의 리더스 아카데미의 전체적인 체계를 참고하셔가지고 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맞춤형 설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많이 문의 주시고 같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리더스 아카데미 팀 이호나 수석입니다. 저는 오늘 휴넷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인문학 컨텐츠를 소개하려고 나왔고요.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AI 시대의 인문학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세계적인 리더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곧 비즈니스다. 경영 철학의 핵심은 인간을 아는 힘이다. 또 인문학은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 스티브 잡스의 말일 겁니다. 애플의 DNA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인문학적 소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8%의 리더가 리더로서 인문학적 소양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반면에 현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물었을 때 특별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인문학을 경영 환경에 접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문학은 사실은 삶과 죽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다가가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학문인데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 어렵고,
또 양이 방대해서 어떻게 다 공부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이 조금 더 재미있고 또 깊이 있게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리더를 위한 인문학 콘텐츠 솔루션을 론칭을 했습니다. 저희 휴넷 인문학 솔루션의 컨셉은 위스덤 스프링입니다. 위스덤 말 그대로 지혜라는 의미고요. 스프링은 봄이 아니라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통찰과 지혜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위스덤 스프링은 인문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모두 다루고요. 특히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GSM 위스덤 스프링의 목표는 아주 의미 있고 매우 재미있고 매우 유익하기를 추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이 친절한 학문이 아닙니다. 매우 접하기가 어렵고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스프링은 4개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별 전문가 대담 영상인 위스덤 포커스, 두 번째는 인문학 필독서 해석 영상인 위스덤 북,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문학 아티클인 위스덤 라이브러리, 그리고 매주 이 모든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리는 위스덤 레터,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가지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덤 포커스는 일반 강연이 아닙니다. 일반 강연이 아니라 전문가 2명과 사회자 1명이 대담형 형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더 몰입감 있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작 예정 중인 컨텐츠의 주제는 괴테의 삶과 문학, 그리고 르네상스 경제와 사회, 르네상스 예술, 그 다음에 논어에서 배우는 리더십, 니체의 철학과 현재적 의미, 그리고 손자방법에서 배우는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주제들을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스덤 북입니다. 위스덤 북은 전문가가 선정한 인문학 필독서를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첫 번째 주제가 괴테의 문학과 삶인데요. 괴테의 가장 대표 저작인 파우스트와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위스덤 북으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스덤 라이브러리입니다. 위스덤 라이브러리는 영상 컨텐츠는 아니고요. 텍스트 컨텐츠인데요. 전문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텍스트로, 아티클로 또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고 20매 수준의 약 6편의 아티클을 매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포커스와 위스덤 북 다음으로 조금 더 심화된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 위스덤 레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컨텐츠들을 큐레이션해서 매주 서비스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잘 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레터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특장점을 또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완전 학습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스덤 포커스, 그다음 위스덤 북, 위스덤 라이브러리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위스덤 포커스는 영상 1개, 위스덤 북은 영상 2개, 그리고 위스덤 라이브러리는 아티클 6개, 총 9개의 컨텐츠를 매월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일명 뽀갤 수 있도록
완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어느 컨텐츠보다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 골고루 좀 다룰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장의 길잡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들을 미리 계획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하나의 주제를 열심히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려면은 인문학 그 프로페서가 라인업이 굉장히 최고급이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 분야의 최고인 프로페서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섭외를 완료한 분들을 소개를 드리면, 괴테의 상가문학은 서울대 오순희 교수님, 연세대 주일성 교수님, 그리고 르네상스의 경제와 사회는 이화여대 남종국 교수님, 서울대 조준희 교수님, 그리고 르네상스의 예술은 한예종의 양정무 교수님, 그리고 논어의 이한호 선생님, 그리고 니체에는 홍대의 백승현 교수님과 서울대 박창국 교수님을 섭외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분야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콘텐츠의 퀄리티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내용도 탄탄하지만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상의 퀄리티가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방송용 퀄리티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나 굉장히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몰입감 있고 재미있게 인문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설계하고 영상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공할, 앞으로 런칭할 위스덤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4가지 서비스와 그리고 4가지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1월에 괴테의 삼가 문학이 연수원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독 서비스로도 오픈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 매우 다채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재미있게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